이거 HBM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제가 지금 한 HBM 알려드리는 걸 들으면 이 지금 확실히 HBM이 무엇이고 지금 HBM이 이 AI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HBM은 지금 제일 지금 중요한 엔비디아의 GPU에 그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메모리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아무리 막 GPU 비싸게 팔고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막 난리를 쳐도 결국에는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HBM을 공급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마이크론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공급량에서도 우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HBM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HBM은 그 원래 이제 기존에도 GDDR이라고. 잠시만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GDDR이라고 이 그 GPU 그 우리가 아는 그래픽 카드 있죠. 거기에 이제 GPU 그 우리가 아는 GPU에도 그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보이는 그래픽 카드잖아요. 여기 보면 12G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의 GDDR 램이에요. 이 보시면 똑같은 5070인데 이 보시면 여기는 16기가고 여기 12기가잖아요. 이게 바로 GDDR이거든요. 보통 이제 그래픽 카드에는 이제 GDDR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옛날 이제 D램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이 AI 가속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 이런 데 들어간 건 HBM이란 걸 써요. 그래서 왜 GDDR을 쓰면 되는데 왜 HBM을 쓰냐? 이게 당연히 이제 HBM이 GDDR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아서겠죠. 일단 이 HBM을 하는 회사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이제 마이크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SK 하이닉스죠.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HBM에서 제일 이제 최강자예요. 지금 주가를 보셔도 알겠지만 제일 잘 만드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예요. 그 SK 하이닉스는 뭐 아시겠지만은 이 메모리 반도체 이제 전문 회사고 IDM 회사예요. 그 IDM 회사는 뭐냐면은 설계랑 이제 생산이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아는 블랙웰, 그건 이제 AI 가속기거든요. 블랙웰. 그게 막 한 대당 막 5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보통 이제 GPU랑 이제 HBM이랑 합쳐서 나가는 게 AI 가속기고, 그게 B20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랙웰이라는 거는 그 GPU를 만드는 설계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키텍처. 예. 그리고 이 기존의 이제 GDDR이랑 이 HBM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GDDR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식이냐면 막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GPU가 있으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램이 있잖아요. GDDR이. 근데 이제 HBM은 이렇게 위로 쌓아요. 이 GDDR에 있는 램들이 이렇게 층이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게 여기서는 칩이 수평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칩이 올라 쌓여 있죠. 이 적층 구조죠. 이게 바로 이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평에서 수직으로 쌓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이 밑에 이 HBM은 이제 아파트고 여기 보면 TSV 공법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기둥 보이시죠? 이걸 이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HBM 이거는 아파트고 TSV 공법 이게 데이터를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빠르게 이제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많으면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쉽겠죠. 이걸 이제 근데 문제가 이제 일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뭐 한 동에 한 개, 두 개인데 이 HBM이라는 아파트에는 이제 이 TSV 공법으로 거의 뭐 한 1,000개, 엘리베이터 1,000개, 2,000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아파트 왔다 갔다 하기 빠르겠어요.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HBM 밑에 있는 게 이게 GPU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제 꽂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 데이터를 바로바로 최단 거리로 이렇게 GPU에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HBM이랑 GPU랑 가깝게 해놓고 적층으로 이렇게 쌓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거리가 짧아야 이제 이 효율이 좋아요. 전력 효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전기를 쓰는데 부산에 있는 전기를 끌어와서 서울에서 쓰면 이 가는 동안 전력 손실이 많이 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최대한 거리를 짧게 해야 전력 손실이 덜 나고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 열이 이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악성 역병 같은 존재예요. 열은 진짜 정말 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이제 극한의 효율을 이제 효율충이에요. 효율충. 극한의 효율을 위해서 이 HBM이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 HBM이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열도 발생이 덜 되고 그 이제 전력 효율도 좋고 지금 왜 이제 우리가 AI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왜냐하면 이제 거리가 짧아야 전선구리 이런 이제 선들이 짧아지고 돈 비용이 적게 들겠죠. 선이 적게 들고 그리고 공간을 덜 차지하겠죠. 이 데이터 결국엔 AI 가속기를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는데 이 AI 가속기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서울에 이제 부동산 땅값도 비싼데 그 비싼 금싸라기 땅에 막 물건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이제 이 AI 가속기를 최대한 데이터 센터에 뭐 한 넓게 지으면 100개밖에 못 들어갈 걸 1,000개, 10,000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최대한 이제 부동산 이런 거 관점에서 보더라도 HBM이나 이 AI 가속기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요즘 막 AI 가속기 이거 돌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 돌리면 전력 소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전 짓고 막 난리도 아닌데 이제 SMR 한다고 소형 원자로. 근데 이렇게 이제 최대한 GPU랑 HBM이랑 가깝게 지음으로써 이 효율 데이터가 공간이 이 넓은 게 아니라 짧아지면서 최대한 전력 효율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컴퓨터나 뭐 TV나 막 이렇게 전자기기 켜놓으면 핸드폰도 그렇고 막 뜨겁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에 막 컴퓨터를 막 100대, 2000대, 10,000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기서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기기들 열이 완전 역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에서도 막 애칭 냉각 한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떨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만큼 이제 열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열 효율도 이제 열이 발생되는 그런 온도도 많이 내려가는 거죠. 이게 많이 데이터 간에 이 받는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 열도 발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이닉스는 이 이제 MRMUF라는 이제 기술로 이제 이거 HBM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기술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안정성과 수율이 잘 나와요. 이게 그리고 그 이 HBM을 만드는데 이 지금 메모리가 이제 층층이 쌓이고 있잖아요. 이 메모리를 최대한 정교하게 똑바로 쌓는 게 이 HBM 공정의 핵심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TC 본도가 필요해요. 이 TC 본도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회사가 어디냐? 그게 바로 한미 반도체예요. 이 한미 반도체가 이 SK 지금의 SK 하이닉스의 HBM을 만들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회사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2000 제가 알기로는 2000 이제 13년부터 이제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이제 HBM을 만들고 2017년부터 이제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를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고 이제 같이 HBM 만들면서 했는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한미 반도체에 의존적이다 보니까 이 보드 메모리 회사도 그렇겠지만 장비나 소재 이런 거를 이원화를 하려고 그래요. 만약 한미 반도체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뭐 장비를 못 받으면 HBM 못 만드니까 다른 회사를 만들려고 해요. 이원화. 이제 하나만 공급사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가 만든 게 바로 이제 그 하나 비전이라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 그 하나 비전의 하나 세미텍이라고 그 거기서 또 TC 본도를 공급받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TC 본도를 원활히 공급받기 위해 한미 반도체랑 이제 하나 비전한테 이제 TC 본도를 공급받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한미 반도체에 있는 인력들을 빼가서 이제 하나 그 비전에 그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인력을 빼가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 비전이.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빡이 치겠어요. 이거 지금 기껏 17년부터 막 좆빠지게 SK 하이닉스랑 막 협력해가지고 TC본도 만들어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 최강자가 됐는데 그 갑자기 이원화하겠다면서 그 한미 반도체 인력 빼가가지고 하나 비전 거기서 세미텍에서 그 이 TC 본도로 공급받는다니까 원래 이제 한미 반도체가 TC 본도 최강자이자 이 해자가 있었는데 경제적 해자가 있었는데 이 독점적인 지위였는데 이게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원래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올렸는데 이 하나 비전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가 이제 주가가 많이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면서 이 많이 이제 SK 하이닉스와 불화가 생기면서 이제 많이 이제 주가가 훼손당했죠. 지금 뭐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또 그걸 재밌는 걸 봤는데 그 오히려 이제 하나세미텍에서 이제 TC 본더를 이제 역소송 건 거죠. 이 보시면 이 역소송을 해버리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거 왜 지금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 어 원조라는 건 이거 반도체 조금만 하는 사람은 땅이 알고 이제 하늘이 알고 다 아는 사실인데 너무 좀 창피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튼 그 이 SK 하이닉스가 이 저 아무튼 HBM에서 지금 현재 최강자고
그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잠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소비. 그 방금 들으셨죠? 이건희 회장님께서 저게 프랑크푸르트 연설인데 이게 그 하도 불량품이 많이 나오니까 휴대폰에서 그때 저때 당시에 이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이제 임원들이랑 사장들이랑 막 그냥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건희 회장이 빡쳐갖고 이제 한 말이에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보라고. 근데 우리 이제 태원이 이제 최태원 형은 분명히 이건희 삼성 회장 그 건희 형은 분명히 마누라 자식만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랬는데 이제 우리 태원이 형은 이제 마누라까지 바꿨죠. 그래서 이게 하이닉스가 잘 됐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이건희 회장의 말을 가장 잘 따른 건 이재용이 아니라 최태원이다. 뭐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런 말을 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다음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HBM에서 가장 이제 강한 회사는 이제 그렇죠.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게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NCF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 NCF 방식은 아까 그 SK 하이닉스에서 말했던 그 뭐야 MRMUF 방식보다 이 메모리 칩과의 이 간격이 되게 이제 얇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얇고 그 적중하는 부분이 되게 얇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제 HBM은 결국 이게 아파트를 높게 쌓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서 10층 아파트 세우면 삼성전자는 20층 아파트, 30층 아파트 이렇게 세우는 게 이게 승자인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층과 층이 간격이 이제 좁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그 층고가 한 1m인데 삼성전자는 좀 더 쉽게 SK 하이닉스는 층고가 10m인데 삼성전자는 층고가 1m예요. 그러면 어떤 거 당연히 이제 층고가 낮으니 이제 적층이 쉽겠죠. 아파트를 더 쉽게 많이 쌓겠죠. 그 이제 NCF 방식이 이게 아파트를 많이 HBM 칩을 높게 쌓는 거는 유리하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율이 안 나와. 수율이 이게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를 10개를 만들어요. 그럼 10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그중에 이제 불량 나고 이런 거 하면 8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진을 남으려면 10개 중에 5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5개도 못 만드는 거야. 그 10개 중에 4개만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팔면 팔수록 손해겠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보다 수율이 높은 건 확실한데 이제 삼성전자가 뭐 한 5개 만들면 하이닉스는 9개 만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닉스가 반도체 10개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거죠. 수율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가 또 썰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젠슨왕이 그 뭐 GPU 만들 때 이제 AI 가속기 처음 만들 때 이제 삼성전자를 찾아왔대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때 젠슨왕을 뭐 개무시했대요. 막 이게 삼성전자는 그때 크고 뭐 엔비디아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래픽 그냥 게임 회사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은 좀 다른데 원래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이 시스템 반도체랑 달라서 이게 맞춤 제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 규격을 만들어줘요. 그냥 자기들이 삼성전자에서 정한 공식 규격이 있는 거야. 이제 그대로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디 그 듣보잡 그 게임 회사 이제 그래픽 카드만은 대만계 미국인 와갖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자기 스타일대로 커스터마이징 해달라 하니까 이제 빡이 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네가 뭔데 왜 내보고 뭐 이렇게 만들어 지시를 내리냐. 그래갖고 내쫓아서 거기서 빡이 쳐갖고 그리고 쟁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SK 하이닉스는 아이고 이인자니까 이거 어떻게든 뭐라도 고객이라 잡아보겠다고 가서 아유 뭐 시키는 대로 막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커스터마이징을. 그래서 젠슨왕이 좀 의립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 거죠. 이 삼성전자는 무시했는데 SK하이닉스 와니까 막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니까 맞춤형 메모리 만들어주겠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이제 그 물량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된 거죠. 지금의 HBM 강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그리고 이거 뭐 그거는 뭐 어떻든 뭐 그냥 떠도는 낭설이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는 정말 이제 IDM 회사거든요. 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해요. 이 파운드리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를 누가 설계도를 보내주면 그걸 이제 맞춤 제작으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그 회사인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TSMC에 맡기는 거고 삼성전자는 자기가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휴대폰도 하고 뭐 가전제품도 하고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버려놓은 일들이 많으니까 이 메모리에만 집중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HBM을 이제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HBM이 주류 시장이 아니었어요. 지금 AI 시대가 오니까 HBM이 이제 터진 거지. 그때 당시만 해도 HBM 별로 막 큰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HBM 개발을 안 했고 SK하이닉스는 시장이 클 걸 예상하고 이제 계속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SK하이닉스한테 이제 밀렸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의 얘기를 할 때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한미 반도체인데 이 한미 반도체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얘네들은 또 삼성이랑 같은 NCF 그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미 반도체에 그 TC 본더 아까 그 SK 하이닉스 납품한다 했잖아요. 얘네들도 한미 반도체 그 TC 본더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는 거죠. 듀얼 TC 본더 타이거라고 그걸 이제 한미 반도체에 또 납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시싱 그 뭐야 일본에 이제 신카와를 쓰고 있었는데 한미 반도체 장비가 더 좋으니까 신카와를 줄이고 이제 한미 TC 본더를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그 ASMPT라고 있거든요. 이 짱깨 그 TC 본더 그걸 또 이제 추가로 받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삼성전자 얘기할 때 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삼성전자는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한미 반도체 거이 TC 본드 쓰고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는 그 세메스라고 그 장비 회사가 이제 자회사가 있어요. 삼성전자 자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TC 본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 한미 반도체죠. 한미 반도체 아까 그 SK 하이닉스 TC 본도 공급사 이 정말 이 지금의 이제 그 하이닉스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이 가언이 아닌데 여기죠. 이 한미 반도체. 이 한미 반도체를 좀 뭐 이거 영상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얘기를 하자면 이 HBM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TC 본도고 이 TC 본도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HBM을 적층으로 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 이 정교하게 딱딱 맞춰서 올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잘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한미 반도체가 원래 SK 하이닉스랑 동업이 아니었어요. 이 원래는 그 SK 하이닉스 말고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랑 원래 이제 TC 본드를 공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 HBM 시장이 커지기 전에. 근데 이 삼성전자 이놈들이 이 한미 반도체 그 TC 본도를 설계 이렇게 뭐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거야. 이 삼성전자 자회사 아까 자회사 세메스 있다 했잖아요.
거기서 그 한미 반도체 뒤통수를 친 거지. 이 원래 TC 본도를 계속 한미 반도체에서 사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한미 반도체 개꿀이네. 이거 우리한테 계속 돈 빼가네 싶어가지고 그 이제 한미 반도체 기술 탈취해갖고 이제 자회사 세메스한테 기술 알려줘갖고 세메스에서 TC 본도를 이제 받은 거죠. 완전 이거 뭐 대기업이 이제 중소기업 기술 탈취한 거지. 이 대한민국 1등 기업이 할 짓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랑 이제 소송을 했어요. 이 특허 소송. 이 삼성전자 저 새끼가 우리 기술 뺏어갔다. 근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뭐 억울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당연히 뭐 김현장 부르고 막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돈도 많으니까. 근데 얼마나 이제 확실하면 한미반도체가 그걸 이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어찌 보면 TC 본도 최강자 자회 그 한미반도체 협력사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한미반도체는 원래 삼성전자가 메모리 1등 기업의 이제 고객사인데 고객사를 잃어버리고 이게 서로 안 좋은 거죠. 이게 삼성전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제가 또 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없이는 양산 조립업, 건설업, 중공업이 불가능해.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종합건설중공업 회장이 제일 잘났고 사장이 제일 잘났고 본부장이 제일 우위라고 착각한다. 협력 없이는 양 그러니까 건희 형이 그랬잖아. 응? 협력업체 없이는 삼성전자도 없다. 협력업체가 제일 중요하다. 각 그 부분 사장들보다 협력업체 제일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건희 형이. 그 왜 말을 안 듣냐 이거야. 삼성전자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미반도체 TC본드를 못 받아서 이 하이닉스한테 따인 거예요 지금. 응? 그 한미반도체랑 그냥 뭐 욕심 안 부리고 한미반도체 그냥 TC 장비 계속 샀어봐. 지금 삼성전자 지금 HBM 하이닉스 몰아내고 지금 1등 했을 거예요. 이미 지금 주가 20만 원 갔어. 20만 원 갈 걸 갖다가 그냥 그 조금 그 자회사 그 등 쳐먹어갖고 그 뭐야 협력업체 등 쳐먹어가지고 그 조금 장비값 좀 아낀다고 이 지금 HBM 1항 자리를 놓친 거예요. 이 건희 형 말을 들으란 말이야. 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꼴이 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NCF, TC NCF 방식을 쓰고 있댔잖아요. 삼성전자는. 근데 SK 하이닉스는 MRMUF.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거 삼성은 NCF 방식이고 하이닉스는 MRMUF 방식이니까 그 한미반도체 이제 TC 본도가 못 들어가는구나. 이게 방식이 달라서. 근데 보니까 마이크론도 NCF 방식인데 한미반도체가 NCF 방식으로 TC 본도를 공급했어. 그러면 그걸 듣자마자 삼성전자 이놈들이 내가 이제 좀 생각이 있는 놈들이면 당연히 한미반도체 장비를 쓸 건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 NCF 그것도 한미반도체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죠 세메스 있잖아. 세메스 자회사. 거기서 이제 세메스가 있어 놓으니까 이제 세메스를 키웠을 거 아니야. 투자를 하고 장비 회사를.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랑 만약 계약을 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에 공급을 못하니까 얘가 이제 죽어버려. 자회사 세메스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투자한 돈은 있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손해보다 이 세메스가 말아먹는 손해보다 한미반도체랑 빨리 협력을 해가지고 어쩌든가 HBM 1항 자리를 최고 자리를 차지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도 어찌 보면 좀 약간 좀 건희 형 때는 안 그랬는데 좀 멍청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뭐 기술 도용 안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분명히 건희 형은 이제 뭐 삼성전자가 크면 그 열매는 협력업체랑 나누겠다고 상생 경영 철학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 삼성전자 한번 크게 되어서 지금 하이닉스랑 짝짝꿍 하고 있는데 이 하이닉스 이놈들이 또 이제 그 삼성전자랑은 또 다르게 머리를 썼죠. 자기 자회사가 아니라 하나 비전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 세메스랑 똑같은 짓을 그러니까 결론은 한미 반도체 인력 빼가가지고 그 하나 저기 비전에 넣어가지고 이거 기술 탈취잖아. 이거 그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이거 또 그러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떻게 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막 중소기업 짜내고 막 괴롭히는데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전부 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너무 크니까 뭐만 하면 뭐 기술 빼가 버리고 원가 그 차지하려고 이거 어떻게 중소기업이 크냐고. 이 한미 반도체가 원래 이제 저기 네덜란드에 그 ASML이라고 있어요. 거기 완전 막 장비 회사인데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거기는 막 주가가 막 날라다녀. 그 한미 반도체가 이제 한국의 ASML이라고 완전 장비 반도체 이 반도체 장비에서 막 어? 완전 이제 최고였거든요. 그 ASML은 막 삼성전자랑 TSMC가 그 장비 살려고 막 번호표 뽑고 그래요. 막 제발 좀 달라고. 이재용이가 네덜란드까지 갔잖아. 왜 갔겠어? 그 장비 하나 받으려고 막 ASML에. 이제 그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든 좀 뭐가 좀 된다 싶으면 이 뒤통수를 쳐버려요. 자기. 오히려 이제 외국 기술을 뺏어오던가 왜 자기 우리 같은 나라 같은 동지 기술을 빼가냐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한미 반도체가 지금 TC 본도 지금 현재 이제 최강이 맞아요. 근데 결론은 이 삼성전자는 이제 한미 반도체 이 TC 본드를 안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이원화를 했고 그 하나비전이랑 그나마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한미 반도체 쓰고 있는데 얘도 근데 아까 말했듯이 ASMPT랑 이제 ASMPT 물량을 좀 더 늘어가려고 하고 결론은 뭐냐면 이 반도체 이 메모리 이 세 개 회사가 그 한미 반도체 거 장비를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원화하고 막 딴짓하고 있어.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한미 반도체가 이 최고의 이제 TC 본도 최강자 자리는 맞는데 대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장비를 안 쓰더라도 HBM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까 말했던 ASML 거기는 그 ASML 장비를 안 쓰면 반도체를 못 만들거든요. 이 파운드리가 안 되거든요. 이 엄청난 이 2나노 막 1나노 막 이렇게 엄청난 이 초미세 공정에는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 TC 본드를 쓰지 않아도 그 이 3대 이제 메모리 회사들이 그걸 이제 HBM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이제 HBM 말고 그냥 기존에 이제 메모리 사업 있잖아요. 뭐 램이라든지 하드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가격이 막 폭등을 해서 HBM 안 만들고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뭐 그런 문제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이 HBM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층을 높게 쌓는 거잖아요. 응? 이 공간 활용과 열과 이런 걸 다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TC 본더인데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해요. 지금 HBM 뭐 3, 4까지 뭐 한미 반도체 말로는 뭐 5까지 뭐 이렇게 뭐 TC 본드로 가능하다는데 이 결국엔 태생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 태생적 한계. 이제 말이 아무리 뭐 좋은 종말을 가지고 막 빨리 달려도 말이 뭐 가꾸고 막 이래도 이 태생적으로 걔가 결국에는 이게 자동차가 이제 더 빠르잖아요 말보다는. 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어땠겠어요? 말보다 빨랐겠어요? 아니야, 말보다 느렸어. 근데 계속 개발해서 자동차가 이제 말보다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TC 본더가 말이라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는 이제 그 자동차인 거죠.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본도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본더의 최강자는 한미 반도체가 아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이제 그 TC 본더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도 이제 개발하고 TC 본더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를 이제 대체할 만큼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뭐냐면 기술력으로 최고 기술로 아까 ASML처럼 네덜란드 그 ASML처럼 최고 기술로 이 장비 업체 1등 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본더 배시의 그 배시가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 1등이거든요. 그 본더보다
가격 측면 때문에 TC 본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TC 본드 하이브리드 본드보다 TC 본드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가격 측면이 TC 본드가 이제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로 갈 거고 그 하이브리드 본드 최강자는 배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삼성전자가 이미 그 하이브리드 본드를 쓰고 있다. HBM 이제 최신 버전에서는 이제 그런 양산을 또 준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잘 들어야 될 게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고 그 앞으로 이제 한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반도체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셔야 될 게 이게 제 말이 무조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중간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시장이란 게. 그런 것도 참고해두고 일단 이걸 지금 이제 제 말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얘기 듣고 혹시 뭐 잘못된 점이나 반박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